김건희 씨 녹취 논란이 불거지면서 덩달아 또다시 주목을 받는 것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파일 공개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연일 김건희 씨 녹취를 방송한 MBC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아예 도사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 말 들어갈까요? 어떤 판단을 할 때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합리적 근거를 하고 판단하죠. 욕설 파일도 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해서 그날 전달도 하셨죠. 전달한 거지. 그런데 그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의심스럽다, 의도가. 이게 매우 정치 편향적인 편성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MBC 측에서는요, 형수 욕설 내용은 이미 과거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일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녹취와 같이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편파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게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자, 앞으로도 후보자들 관련해서 의혹 녹취 같은 게 나올 때마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방송으로 보도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질문하신 앵커께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론이 어떤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 갖지 않고 그냥 뭔가 나오면 그냥 다 보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수 욕설 파일 같은 경우에,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미 다 공개가 된 내용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 4년 이상을 전부 검증을 받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법원까지 갔던 사안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검증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니까 그걸 똑같이 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접근을 보통은 하게 되는 건데, 다 나온 것들이 새로운 겁니다라고 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지금 얘기한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녹취 파일 나오면 그때는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회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만한, 그리고 개인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공적으로 자기의 견해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어느 언론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다 나왔던 내용을 왜 그건 안 합니까? 편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차라리 뭐 스트레이트 방송 보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전에 방송하기 전에 가가지고 압력 넣고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보도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언론의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앵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라고 제가 대답을 한 적은 아니, 없으니까. 어느 언론을 붙들고 물어봐도 비슷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수희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해요. 이 녹취 파일을 녹음한 때가 시기가 5, 6개월 전인데 그렇다면 취재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때 당시에 공개를 했어야지, 그 이후에 어떤 추가 이 팩트 체크나 추가 취재를 했던 과정도 없이 묵혀뒀다가 지금 이 시점에 대선 50여일 남겨놓고 터뜨렸다는 부분,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튼 의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똑같이 이재명 형수 욕설도 과거 것이지만 선거 시즌은 이때 똑같이 같이 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형평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와 관련돼 있는 방송에 있어서 신속성도 신속성이지만 중요한 거는 공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MBC 측에서 얘기는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니까 보도 가치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걸 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운 이재명 후보의 녹취가 나왔을 때 그거는 그러면 MBC에서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 네. 그 논리면. 그래서 공정이라는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 뭐 저는 차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녹취가 있으면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을 두고요, 정치권이 한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온라인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마치 김건희 씨가 20대 남성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처럼 이 녹취 내용이 조작돼서 다시
내용이 게시가 된 글이 올라온 건데요. 현재 조작 게시물을 올린 일부 누리꾼들은 이 사과의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했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 누리꾼들 사과를 했습니다만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제 장난식으로 올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죠. 김건희 씨가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교묘하게 위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다 빠진 데 가장 중요한 게 2030 남성들에 대한 표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인식해서 2030 마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김건희 씨가 이렇게 욕설 같은 뭐 굉장히 이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2030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란 계산하에 나온 거거든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장난질인데 뭐 장난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